내가 말을 하는데 그걸 듣는 상대방이 대충 듣고 흘려보낼 때, 친구들이 내 말에는 반응도 안 하면서 다른 애가 같은 말을 하면 막 웃으면서 맞장구 칠 때, 이렇게 무시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들은 날 왜 무시할까요? 나는 왜 그런 생각과 기분을 느낄까요? 이것에 대한 원인을 같이 찾아봐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무시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소장님은 남에게 무시당해서 아 이건 뭐지? 하고 찝찝했던 적 있나요? 그럼요. 저도 딱 그 기분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건성으로 듣거나 어이없어 하면서 약간 비웃는다든지 그거 아니라면서 중간에 말을 막 잘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내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나에 대해 좀 함부로 판단하고 넘겨짚는 식으로 얘기하고 무례한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데 이럴 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내가 존재감이 없구나. 내가 재미가 없나? 사람들이 나 싫어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점점 내가 너무 호구 같고 창피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상황은 겪는 사람만 계속 겪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계속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경험하지 않거나 적게 경험해요.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사람들은 왜 남을 무시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면 무시당하는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무시하는 그 사람이 가진 미성숙함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이 미성숙함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체로 3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월감, 두 번째는 열등감, 세 번째 습관.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우월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 무시는 권력이고 통제의 수단인 거죠.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배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묵살하는 경우, 혹은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일부러 특정 사람을 대화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너랑 같은 레벨이 아니야. 나는 널 인정할 생각이 없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결국에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무시를 통해서 사람 간의 이 위계를 만들고 자기 지위를 확인하려고 해요. 학교 폭력도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작동이 되죠. 그 학급 내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학폭의 주동자는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서 무시하고 괴롭혀요. 그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룹의 위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열등감이에요.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덜 불안해 라는 마음인 건데요.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 느낌이 싫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특히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거나 주목받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내려앉히고 싶은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일을 잘해서 주목을 받으면 기존 직원들이 괜히 차갑게 대하거나 일부러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인정받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사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잘하면 내가 얼마나 편해요? 내가 다 안 챙겨줘도 되고 알아서 잘하니까 손이 덜 가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 순간에 제가 못해야 내 가치가 더 높아질 텐데 저러다가 금방 내 자리까지 오는 거 아니야? 나는 신입 때 욕을 좀 먹었던 것 같은데 기타 등등의 생각으로 자신이 초라해지고 불안함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뒤에서든 앞에서든 깎아내린다던가 무안 주고 차갑게 대하면서 그 사람이 적응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과하게 거리를 두거나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낯가림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냉랭하고 방어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 같아 라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태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불편해지고 결국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 아래에 열등감이 깔린 경우라면 상대의 존재가 자신의 그 부족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착각하면서 이걸 무시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이유랑 두 번째 이유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초라해지는 걸 견디지 못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타인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은 우월감에서든 열등감에서든 동일한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시의 이유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무시하는 게 습관인 경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심코 남을 무시해요. 이 무심코가 포인트예요. 그냥 자동 반응인 거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큰데요. 권위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경우에 무시하는 말투가 익숙할 수 있어요. 무성의하게 건성으로 말하는 투, 틱틱거리거나 불친절한 화법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화법에다가 판단이나 평가 같은 그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비언어적 요소들을 본인이 보고 배우고 당하면서 자랐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 방식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사회적 기술 부족인 거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소통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말이나 기분 나쁜 행동을 해놓고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혹시 누군가가 유독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원인을 추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소장님, 그런데 어딜 가나 자꾸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생각해봤을 때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는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무시를 하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숙해져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겠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불분명한 의사표현. 두 번째, 눈치 보기. 세 번째, 부정적 감정의 회피. 네 번째는 소극적 태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불분명한 의사표현부터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평소에 많이 하시는 말버릇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요. 너가 정하는 대로 할게. 잘 모르겠네. 너는 뭐가 좋아? 라는 말들이 있어요.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하고 결정을 잘 못해요. 매사에 이런 습관이 있다면 주도권을 빼앗기고 무시당하기가 쉬워요. 주변에서 내 의견을 궁금해하거나 묻지 않고요. 뭐든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상대방이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눈치 보기인데요. 상대방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는 거예요. 살면서 적당한 사회적 눈치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나 과할 때가 문제가 돼요. 이런 분들은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할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요. 이런 염려로 인해서 상대를 과하게 배려하고 내 권리를 챙기지 못해요. 또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하는 말을 자동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제안이나 부탁을 들으면 배려하느라고 빠른 속도로 수긍해요. 또 자신의 성과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하는 식으로 가치가 낮아지는 말을 자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들 위에 있다고 여겨요. 이런 게 계속되면 점점 더 요구를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갈등을 두려워하고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그 분노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하세요.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내 의견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넘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참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가 무례한 행동을 해도 이를 키우지 않는 거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무례한 행동을 하고 결국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관계 패턴이 만들어져요. 네 번째 특징은 소극적 태도인데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신체나 비언어적 태도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다든가 구부정한 그 위축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시선을 자주 피하거나 불안한 표정을 짓고 목소리도 작고 말끝을 흐리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해 보여요.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기세가 약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특별히
특별히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에서 당당하고 기가 세 보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한테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내 걸 챙길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내 것이라 하면 나의 권리, 감정, 주도권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것을 함부로 침해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평소에 세 가지를 통해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가진 의견,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필요에 따라 주변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해요. 분명한 말로 끝을 흐리지 않는 말버릇으로 필요할 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이나 생각을 절대 알 수 없죠. 그리고 원래 사람은 모두 다 적당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저절로 내 입지가 줄어들게 돼요. 입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존중받기 힘들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천천히 반응하는 건데요. 불안하거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행동이 빨라요. 말을 빠르게 한다든가 상대방의 제안에 빠른 속도로 수긍한다든가 부탁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사람은 불안하면 긴장되고 행동이 빨라지고 경솔해져요. 이 불안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심리적 위축,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커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면 돼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부탁을 들었을 때도 조금 뜸들여도 괜찮아요. 얘기를 듣고 결정하기 전에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당한 태도를 연습하세요. 목소리 톤, 표정과 같은 그 비언어적 요소를 좀 더 당차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걸음걸이나 가만히 있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기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등과 어깨를 펴고 걸을 때도 당당하게 나에 대한 자신감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태도는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아요. 평소에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이 요소를 이렇게 연습하고 체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나를 보는 상대방은 내가 모르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은연중에 모두 관찰이 돼요. 이런 정보들이 다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상,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연습을 통해서 나에 대한 그 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무시당했다. 그럴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도 있나요? 실제로 무시를 당했을 때는 그때 바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행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같은 태도를 반복하거나 더 심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세 가지 행동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상담할 때 실제로 내담자분들과 연습하기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무반응과 응시를 활용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못 들은 척 하거나 빤히 바라보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강한 대응이 될 수 있어요. 대응할 가치가 없는 거라면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력이 된다면 눈으로 나의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죠. 상대방의 무시에 대해서 고심해서 쳐낼 말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분위기를 애써서 풀 필요도 없어요. 무반응과 응시가 최고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민망해하면서 다음부터 말을 가려서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의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무시성 발언을 듣는다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물어보세요. 그 의도가 뭔지 되묻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야? 지금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신 거 맞죠? 하는 식으로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말하면서 내가 맞게 이해한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때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 정정하거나 사과를 할 것이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아닌 건 아니고 싫은 건 싫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 의도를 본인 마음대로 정리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 내 말은 그 뜻은 아니었어,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 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상대방의 이런 침범에 바로바로 대처함으로써 내 건강한 경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법들은 처음에 사용하고 나면 왠지 내가 그 과한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나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쌓여지는 게 힘들고 갈등을 만들어낸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 좀 불편할 거예요. 이런 건 나를 위한 정당한 공격성을 사용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겠죠. 문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당당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세련된 반응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뭐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할까 싶어요. 뭐 욱하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반응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언제든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고 문자나 전화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불쾌했다면 그 감정을 나중에라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혹시 이렇게 대처하더라도 계속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를 무시한다면 이미 그 관계는 그렇게 고착된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이 정해진 관계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이미 이런 관계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죠. 이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지, 관계를 정리하는 노력을 할지 둘 중 하나가 필요하겠죠? 관계의 변화를 시도해 본다면 우선 경고를 해야 돼요. 무시당하는 행동에 대한 그 즉각적인 반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솔직히 별로야. 나 오랫동안 참았는데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줘. 라는 식으로 분명히 알려줘야 해요. 다른 어떤 표현도 이 분명한 말을 대신할 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제발 반성하고 변화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라면 더 이상 선택지가 없죠. 관계를 정리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경고하고 호소해도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인 거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존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태도예요. 나를 존중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면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존중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시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건강한 공격성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나를 위한 심리 전략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